피를 나눈 형제가 있습니다만 뒤로 하고 하늘에서 아버지가 맺어준 인연 같다. 상당히 애틋함. 박 전 대통령이 느꼈던 말들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이제 그 박채윤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박 전 대통령이 아마 재임 중에 네. 그 외부인 중에 자신의 침실로 들어오게 아마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면좀 케미가 맞다 그러죠. 네. 아마 박 전 대통령도 굉장히 자기 마음을 좀 여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자신의 어떤 개인사에 대해서 울면서 사실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박채윤 씨 진술에 따르면 보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왜 그럼 박지만 씨를 안 만나느냐? 네. 그럼 이제 서양희 씨 때문에 안 만난다, 부인 때문에 여러 가지 네. 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이제 자신의 동생인 박근영 씨를 안 만난 이유도 결국은 그 남편이 신동욱 씨 때문에 안 만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아마 이제 자신의 속내를 좀 이제 내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씨가 얼마나 위세가 등등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 회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박지원 씨가 좀 늦게 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청와대 행정관이 아니 왜 회의에 늦게 오십니까? 이렇게 좀 질책을 했더니만 이걸 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일렀던 모양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그 질책을 했던 행정관이 비서관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꾸지람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디 그분한테 그냥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정도로.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박지원 씨가 대통령 앞에서 참 잘하고 저렇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제2의 최순실 같은 만약에 이게 이 사건이 좀 오래됐으면 이제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엿보이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물론 마음을 터놓긴 했지만 그러나 박지원 씨는 또 이걸 이용해서 자신의 사업이나 또 이런 걸 이용한 사업의 확장 등에 많이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참 씁쓸한 대목 같습니다. 가족보다 더한 위세가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인간적으로 박채윤 네. 씨하고 그냥 관계가 좋았다라는 거에 그쳤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그 개인적인 감정을 박채윤 씨를 도와주는데 본인의 권력을 사용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뭐 추가된 거는 오바마 대통령이나 영국 여왕 정상들한테도 이 YJ 쿱스 메디컬의 그 그런가요?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고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네. 오바마 대통령에게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외교 공간에 청와대에서 선물 보내죠. 명절 때. 네. 그때 이제 일단 뭐 나가는 청와대 선물이 아니라 그 외교 공간에 보내는 선물에도 YJ 쿱스 메디컬 그 제품들이 들어가 있었고 네.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뭐 안종범 수석 등을 닥달해서 어떻게든 해외 진출도 시키려고 했고 조금 전에 우리가 아까 본 영상도 저 부스에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거기에 네. 머물러서 그런 것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본인의 권력을 사사로이 그 인정에 따라서 박채윤 씨를 돕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네. 이게 국정농단까지 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물론 외로우셨겠지만 네. 공과 사를 너무 구별하지 못했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되게 단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닌데요. 지금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아까 잠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그 돈의 용처에 대한 이제 검찰 수사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야말로 이 국정농단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저 얘기 다시 새삼스럽게 나오는데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못지 않았던 거죠. 박채윤 전 대통령 네. 말이죠. 더 나갔다면요. 예,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공과사의 인식이 없는 건 물론이고 과연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인식조차가 부재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네. 얘기 사실 의미도 없겠습니다만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국정농단의 끝이 어딘지 정말 정말 끝까지 파헤치고 밝힐 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박채윤 씨는 그 국정농단 뭐 이래 상당히 그 지금 실체로 지금 최순실 씨가 거론되면서 사실 보면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의 네. 어떻게 보면 비선의 넘버1이고요. 제가 봤을 때 넘버2는 정유라였다고 한다면 넘버3가 아마 박채윤 씨가 아니었을까 하는 네. 생각입니다. 사실 뭐 박채윤 씨 또 지금 이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자신이 뭐 대통령 행사 좀 늦게 갔는데 늦게 갔더니 뭐 행정관이 좀 뭐라고 해서 네. 오히려 그 행정관의 이 그런 또 자신에게 질책한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오히려 그 행정관이 질책을 듣는 그런 식이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청와대 내부의 인사가조차도 네. 자신의 이야기를 하라 그 정도로 호가호위할 정도의 그런 상당한 그런 걸 뭡니까 이런 상당한 그런 호가호위의 그런 네. 발언들을 했던 은행들이 지금 또 공개되고 있는 걸 본다고 한다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짜 그 사람에 대한 그런 판단력이 없이 쉽게 개철 내주는 바람에 이런 그런 그 뭐 최순실을 비롯한 네. 국정농단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신동욱 총재하고 서양희 변호사는 이거 보시면 좀 난감하시겠어요. 어떻게 남한테 이렇게 가족 얘기가 저렇게 적나라하게 가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네. 이제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채윤 씨한테 그냥 본인의 속을 다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런 얘기를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뭐 최순실 씨 정도한테 했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가족 얘기도 이제 서양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언젠가부터 나를 너무 팔고 다녀가지고 네. 나를 너무 팔고 다녀서 이제 곁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했고 또 박근영 씨 같은 경우는 그 신동욱 씨 때문에 이제 안 본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다면 네. 그러니까 박채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가까웠던 것인지 저 그 둘 간의 얘기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양희 씨하고 지금 신동욱 총재는 저 얘기 들으면 참 기분 나쁘겠네요. 아니, 그 서양희 변호사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아예 뭐 변호사 사무실도 거의 접다시피 하고 그랬죠.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신동욱 씨와 결혼 문제에 대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대를 했고 결혼식에도 안 갔고. 근데 저 박채윤 씨 얘기니까 그대로 네. 했는지 좀 박채윤 씨 듣기 좋으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가족과 박채윤 씨를 좀 달리 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검찰 가서 저렇게 다 얘기를 해야 하나요?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했겠죠. 네. 본인이. 그 검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정가 소식을 5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정한 실세가 있다면 신실세로 등장을 했던 박채윤 씨가 공판에서 했던 증언이 최순실 씨와 아주 비교적 대비가 되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금 침실에서 단둘이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내밀했던 가족사, 특히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의 얘기를 하면서 울었던 부분들, 그리고 부모님을 여인 뒤에 나타났던 아픔들, 그리고 내적인 장애를 함께 공유했다고 오늘 박 전 대통령 옹호에 들어갔던데요. 그러니까 참 비선 실세 1이 있다면 2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박채윤 씨가 아닌가 싶어요. 네.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침실까지 왔다 갔다 했다는 것, 그 내밀한 이야기까지 했다는 것 자체는 보면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마음의 문을 많이 열었다는 이야기고 네. 사실 이렇게 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이외에는. 그러면서 보면 김영재 원장이 사실 그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성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했고 또 그 부인과 함께 청와대를 수십 차례 드나들었던 흔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화장품도 갖다 주고 또 이런 생필품도 많이 갖다 주고 이런 걸 보면 실제로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최순실한테만 의존을 해왔는데 네. 한편으로 보면 이제 최순실이 저렇게 아까 같이 한 달 동안 사보타지하고 이러니까 아마 제2의 라인을 또 하나 마련해서 또 이제 이분아 박채윤 씨한테 상당히 의존을 했고 왜냐하면 한 사람 하다 보면 너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박채윤 씨가 보면 또 이렇게 그 저번에 화면을 보면 굉장히 또 이 사람은 잘하는 스타일 같아요. 네. 그 어떤 부침성도 있고 사업도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좀 이제 그 침실에 와서 자기가 아버지 시해 당했을 때 어떤 그런 슬펐던 이야기라든지 어떤 내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박 대통령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거 아닌가. 특히 이제 최순실가 많은 걸 챙겨줬지만 최순실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즉 박 전 대통령 온전한 마음을 털어놓은 사람이 사실 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정황들이 이제 이 박채윤 씨 수사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채윤 사이에, 씨 남동생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마음을 그 아는 사람은 박채윤 씨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그런 부분들을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동안에 이제 쭉 최순실 씨와 관련돼 있는 얘기를 보면 최순실 씨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이렇게 살피는 그런 사람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저돌적으로 뭔가 일을 벌리고 뭐 사람들하고도 투닥투닥하면서 뭔가 해가지고 해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박채훈 씨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의 마음을 좀 어루만질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능력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침실 이야기도 나오지만 박채훈 씨가 그런 박 전 대통령의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까지 위로를 주는 이런 관계였다. 네. 그게 이제 결국은 김영재 원장과 관련돼 있는 특혜 문제라든가 박채훈 씨 사업과 관련돼서 특혜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은 삼남매여서 박채윤 씨를 부러워하고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시해를 이야기하면서 울었다. 오늘 주로 박채윤 씨가 자신의 변호인 앞에서 증언했던 내용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와 상대적으로 최순실 씨의 일명 막장 자살극도 오늘 드러났네요. 그러니까 귀국하느니 나는 약 먹고 죽는다. 다들 다 잘 있어라라는 말을 남겼었다고요. 그러니까 장시호 참 웃지도 씨한테- 못하고 네. 슬픕니다. 네. 장시호 씨한테 그런 얘기를 전했다는 거죠. 난 특검 출석 못한다. 네. 차라리 약 먹고 죽는 게 낫다. 이게 저 얘기가 나온 게 또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는 모르겠는데 뭐 윤전추 행정관도 그렇고 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최순실 씨 전화를 안 받아줬다는 겁니다. 네.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장시호 씨한테 저런 얘기를 했고 장시호 씨가 이제 놀래서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둘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 엄마인 최순득 씨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최순실 씨가 몇 년 동안 이게 전혀 한번 뭐 박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적도 없었는데 윤전추 행정관에게 연락을 해서
결국에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든 뭐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래도 최순실에게 들어와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고 결국 그 말을 아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오면 해결을 해줄 것으로 좀 기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나흘인가 뒤에 바로 급격하게 귀국을 했죠. 근데 자살 생각한다는 분이 삶에 대한 집착 참 집요하고 친밀해요. 외국 비행기 타고 또 경유해서 들어가겠다고 자신의 노선을 구체적으로 이거는 얘기하고요. 통화가 된 다음에 네.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들어와도 된다. 괜찮다. 내가 봐줄게.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가 간 거예요. 최순실 씨한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순실 씨가 귀국을 할 때 이제 외국 쪽으로 경유까지 해서 이제 들어오는 과정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그 최순득 씨하고 최순실 씨가 대신 이제 통화를 해줬다고 하는 날짜가 최순실 씨가 귀국하기 나흘 전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차명폰으로 573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통화를 많이 하다가 결국 태블릿 PC가 터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다들 놀랬던 거죠.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가 이제 다 끝났다. 네. 이러면서 지금 뭐 어떻게 하는 우리 녹취록 공개됐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 본인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박 전 대통령하고 통화하기를 바랬는데 이미 그때는 검찰 수사가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최순실 씨하고 연락을 하면 이거 뭔가 잘못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최순실 씨 쪽에서 연락이 오는 걸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급해진 최순실 씨가 어떻게 해서든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나 뭔가 의견을 듣고자 하는 마음에서 최순득 씨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귀국행 비행기를 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아마 이제 들어오면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줬다는 것은 네. 이게 이제 검찰에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럼 검찰을 관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병우 민정수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손을 썼고 또 그러면서 최순실 씨가 와서 33시간 동안 검찰에 출석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돈을 다 빼고 뭐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정황을 보면 우병우 수석이 이 사건의 어떤 문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흔적이고 또 오늘 나온 이야기지만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같은 경우에 이분이 이제 대부분 사실은 비선 실세로서 모든 인사도 추천하고 뭐 해왔다는 게 이제 나왔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임순 이 교수가 실제 우병우 수석하고 굉장히 많은 통화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최순실 같은 이야기 자체를 보면 사실 두 사람이서 뭐 어떤 장모 건강 때문에 통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위가 장모 건강 때문에 전화를 한 60번 정도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힘든 일 같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뭐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이임순 씨가 이제 추천을 해서 했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보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과연 최순실을 몰랐느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정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태의 뒷수습까지도 했기 때문에 끝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우병우 수석을 내몰지 못하고 붙어뒀던 그런 이유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자신의 동생이 박근영 씨를 안 만난 이유도 결국은 그 남편이 신동욱 씨 때문에 안 만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아마 이제 자신의 속내를 좀 이제 내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씨가 얼마나 위세가 등등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 회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박지원 씨가 좀 늦게 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청와대 행정관이 아니 왜 회의에 늦게 오십니까? 이렇게 좀 질책을 했더니만 이걸 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일렀던 모양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그 질책을 했던 행정관이 비서관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꾸지람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디 그분한테 그냥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정도로.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박지원 씨가 대통령 앞에서 참 잘하고 저렇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제2의 최순실 같은 만약에 이게 이 사건이 좀 오래됐으면 이제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엿보이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코스메디컬 그 제품들이 들어가 있었고 네.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뭐 안종범 수석 등을 닥달해서 어떻게든 해외 진출도 시키려고 했고 조금 전에 우리가 아까 본 영상도 저 부스에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기에 네. 머물러서 그런 것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본인의 권력을 사사로이 그 인정에 따라서 박지원 씨를 돕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네. 이게 국정농단까지 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물론 외로우셨겠지만 네. 공과 사를 너무 구별하지 못했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되게 단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닌데요. 지금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아까 잠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그 돈의 용처에 대한 이제 검찰 수사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야말로 이 국정농단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저 얘기 다시 새삼스럽게 나오는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물론 마음을 터놓긴 했지만 그러나 박지원 씨는 또 이걸 이용해서 자신의 사업이나 또 이런 걸 이용한 사업의 확장 등에 많이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참 씁쓸한 대목 같습니다. 가족보다 더한 위세가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인간적으로 박지원 네. 씨하고 그냥 관계가 좋았다라는 거에 그쳤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그 개인적인 감정을 박지원 씨를 도와주는데 본인의 권력을 사용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뭐 추가된 거는 오바마 대통령이나 영국 여왕 정상들한테도 이 YJ 쿱스 메디컬의 그 그런가요?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고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오바마 대통령에게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외교 공간에 청와대에서 선물 보내죠. 명절 때. 네. 그때 이제 일단 뭐 나가는 청와대 선물이 아니라 그 외교 공간에 보내는 선물에도 YJ 피를 나는 형제가 있습니다만 뒤로 하고 하늘에서 아버지가 맺어준 인연 같다. 상당히 애틋함. 박 전 대통령이 느꼈던 말들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이제 그 박채윤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박 전 대통령이 아마 재임 중에 네. 그 외부인 중에 자신의 침실로 들어오기 아마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면좀 케미가 맞다고 그러죠. 네. 아마 박 전 대통령도 굉장히 자기 마음을 좀 여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자신의 어떤 개인사에 대해서 울면서 사실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박채윤 씨 진술에 따르면 그 보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왜 그럼 박지만 씨를 안 만나느냐? 네. 그럼 이제 서양희 씨 때문에 안 만난다, 부인 때문에 여러 가지 네. 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못지 않았던 거죠. 박채윤 전 대통령 아, 네. 말이죠. 그러니까 더 나갔다면요. 예,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공과사의 인식이 없는 건 물론이고 과연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인식조차가 부재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네. 얘기 사실 의미도 없겠습니다만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국정농단의 끝이 어딘지 정말 정말 끝까지 파헤치고 밝힐 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는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박채원 씨는 그 국정농단 뭐 이래 상당히 그 지금 실체로 지금 최순실 씨가 거론되면서 사실 보면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의 네. 어떻게 보면 비선의 넘버1이고요. 제가 봤을 때 넘버2는 정유라였다고 한다면 넘버3가 아마 박채원 씨가 아니었을까 하는 네. 생각이